네, 반갑습니다. 2월 17일 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한국 증시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분위기를 달궈 놓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대형주 쪽 움직임들이 썩 좋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상승세 다 유지가 되면서 어느 정도 상승 흐름에 이바지가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코스피는 오늘 0.75 상승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1.61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별주 쪽의 움직임들이 또 수급이 그쪽으로 더 많이 몰려간 것은 아닌가라는 판단이 좀 되기도 하고요. 자, 오늘은 자동차와 조선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시총이 살짝 부담스러운 느낌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틈을 탔기 때문에 수급이 이쪽에서 빠져나와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갔던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좀 들기도 하고요. 자, 오늘은 방산주 쪽에서 또 움직임이 나타났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초강세를 보여주면서 신고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방산 관련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수급 동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 그리고 기관들의 매수 진행이 됐는데 기관들은 열심히 방어를 해주는 반면에 외국인들은 조금씩 계속 팔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 팔고 사는지 또 알아봐야 되겠죠. 자, 우선 차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2610포인트에 다다랐습니다. 자, 지금 저항대 진입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 저항대를 어떤 식으로 해소를 시킬 것인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항을 그냥 뚫고 넘어간다면은 일단은 상승 이후에 나타나는 조정을 통해서 아래쪽 지지선을 확보하게 만들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고 조정이 들어간다면 2550 또는 그 아래쪽까지 살짝 이탈하는 형태로 후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모두가 지지선을 위한 모습이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아래쪽 지지선, 위로 올라섰다 내려오게 되면 위쪽 지지선을 형성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조정은 어느 정도 필수일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자, 오늘 미국장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내일까지도 분위기는 오늘과 비슷할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뭐 나쁘다, 좋다라는 판단들보다는 그냥 시장과 함께 움직이는 그런 정도의 전략들을 세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분봉 체크해 보시면 큰 흐름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자, 상승 이후에 아침 시점 그리고 나서 옆으로 그냥 눕는 형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형태의 모습은 아니고요. 그냥 뭐 나쁘지 않았다. 그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뚫고 넘어가는 형태로 진행됐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또 진행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로서는 저항대 진입이기 때문에 자, 이 매물대와 저항을 어떻게 넘길 것인가 이게 또 하나의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의 개별주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좀 끌 수만 있다라면 추가 상승 여부도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조선이 난 조정 안 받을래 그러고 올라간다든지 또는 자동차가 반등을 한다든지 뭐 등등의 여러 이슈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자금이 좀 쏠리는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면 코스닥은 조금 흔들릴 수 있다. 개별주들이 단기적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 정도로 한번 보시고요. 수급 동향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외국인들이 2240억을 팔았죠. 2240억을 팔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연기금 같은 경우가 일단은 827억, 그 다음에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많이 샀어요. 2300억, 2390억. 자, 그래서 2390억, 그 다음에 팔아먹은 애들 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합치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2240억과 2190억. 요 정도면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 공세를 기관들이 좀 충분히 막아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겠고요. 시장 상승 쪽에 대한 베팅은 아직까지 좀 관망해보자라는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선물적 매수가 들어있지만 계약수가 크지 않고요. 조금은, 뭐랄까, 좀 지켜보는 관점들, 관망세가 조금 더 우세한 듯한 느낌이 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볼게요. 삼성전자는 일단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56,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0.95 상승해서 마감됐습니다. 아침에 많이 올라갔던 거에 비하면 좀 빠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나 LG엔솔루션은 보합입니다. 대신에 이제 현대차,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 하락을 좀 했죠. 하나오션은 그냥 뭐 오른 것도 없고 빠진 것도 없는 보합으로 마무리됐는데 현대중공업이 2.39% 하락세가 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가 무려 3%나 오늘 하락하게 되면서 뭐 관세에 대한 어떤 부담감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동차는 관세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조선주들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담감, 이렇게 두 가지가 짓누르고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이제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이라 조정을 좀 받게 되면은 다른 종목에 영향을 좀 주게 되겠죠. 다른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으면 모르겠는데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락이 조금 더 크게 돋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죠. 대신에 상승한 종목도 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관련한 부분에서의 기대치가 좀 높아지는 것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실적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요거는 중간에 팔아먹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죠. 따라 들어가긴 곤란하겠지만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더 지켜보는 게 맞는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뒤로 넘어가 보면 삼성생명이나 이런 보험주들도 올라가는 모습이어서 중간 단계에 있는 대형주들도 오늘 강세를 보임에 따른 주가 상승이 좀 진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화학주도 올라가고요. 게임주도 조금 올라갔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내용들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전력 관련주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조정을 좀 깊게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죠. 자,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 시총 상위가 다 올랐네요. 에코프로, HLB, 에코프롬, 알테오젠까지 해서 다 상승 마감됐고요. 자,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열려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시총 상위가 잘 나가면 일단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낙폭 다 회복해줬고요. 리가켄바이오 마찬가지, 클래시스하고 이렇게 코롱 티슈진 같은 강세 종목들도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고가 종목들이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느낌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오늘은 엔터주하고 그런 종목군들 조금 밀리는 형태의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부장 같은 경우도 오늘은 큰 변화는 겪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일단 상승 기조이기는 한데 시장을 올려주는 종목군들은 제한적으로 딱 정해져 있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합니다. 매매 동향을 보시면 일단 거래소 쪽 먼저 볼게요. 620개 상승에 267개 하락입니다. 거의 2배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매우 강한 흐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1104개 종목이 오늘 상승, 그 다음에 516개 종목이 하락입니다. 자, 여기도 압도적이죠. 압도적이기 때문에 오늘 상황을 보시면 1700개 이상 종목이 오늘 상승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상승률 살펴보시면 동국생명과학, 이거는 매도 치싱에 유리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탑머티리얼, 3A 로직스, 버넥트, 오름 테라퓨틱, 잘 모르는 종목들입니다. GNC 에너지가 여기 꽂혀 있고요. 세코닉스, 원익홀딩스, 심텍, 반도체도 좀 많이 섞여 있어요. 그 다음에 바이오, 반도체, 이런 쪽 위주로 좀 진행이 좀 됐던 거 아닌가 생각되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흐름은 일단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그 다음에 이런 LS 마린 솔루션 같은 종목군들도 상승했죠. 지금 그 하락한 포인트를 보시면 조선 기자재나 이런 쪽은 또 많이 안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조선주, 조선과 관련된 그런 종목만 오늘 좀 많이 빠졌다. 조선주 중에서도 좀 큰 놈들이 있죠. 그런 놈만 조금 빠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좀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9% 이상 올라간 종목은 제법 많습니다. 60개. 살 빼는 약이네요. 그것까지 해가지고 진행이 좀 됐던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볼게요. 3.92. 아침보다 더 나아졌죠. 아까 전에 장중시장 할 때는 3.6 정도였는데 지금 3.92. 조금 더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하락률 살펴보시면은요. 소룩수가 하한가 그냥 그대로 마감됐고요. TS, 넥스젠, 알체라 등등등 해가지고 하락한 종목이 좀 있지만 7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7개 종목이 오늘 하락했다는 부분들을 보시면 하락 종목의 숫자가 매우 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가를 쭉 내려보시면 1.54. 그러면은 오늘 2.5%까지도 수익률이 좀 커질 수 있었던 날인데 저는 자동차 때문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마이너스가 조금 난 것 같기도 한데, 왜냐면, 아닐 수도 있고요. 잘은 모르겠어요, 아직은. 일단 한 0.3 정도 마이너스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일단은, 그래도 오늘은 오른 종목, 상승한 종목이 상대적으로 많아가지고, 그렇게까지 많이 밀린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역시, 덩치가 많은 종목이 조금만 내려도 시장의 변화가 세게 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볼까요?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 오늘 기관 쪽 움직임이 괜찮았죠.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 순매수, 그래서 받아준 형태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원전도 많이 밀리는 것 같았는데 막판에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죠.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레버리지적 매수 들어왔고요. 화학주 중에 LG와 이런 거, 화학주도 오늘 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쪽 관련한 부분도 좀 있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방산주 쪽 움직임도 좀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규 종목 팔았고요. 현대차, 그다음에 곧버스 매도, 기아차, 한국항공우주, 알테오젠, LIG넥슨. 방산주를 좀 팔고 있는 느낌이 좀 있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매수가 됐지만, 그리고 방산주들이 다 올라간 게 아니라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이런 거 보시면 또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 아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만 일단, 네, 상승 포인트가 유지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력 관련주들은 약세를 계속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 약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매도가 좀 들어왔죠. 외국인들하고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하이닉스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HLB, 기아, 하나비전 등등등을 통해서 주가 상승이 좀 있었고, 아래쪽 변동이 좀 있었던 종목들이나 횡보를 좀 진행했던 종목군들은 그동안의 상승을 다시 한번 이어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외국인들 매수도 많이 들어오고 분위기도 좋았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볼 수 있겠죠. 자, 대신에 현대차, 삼성전자, 이걸 두 개를 팔아먹으니까 우리 계좌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니라 저의 계좌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도가 있었고, 현대중공업, 조선주하고 원전주, 로봇주, 반도체, 자동차 대장까지 싹 갖다 팔아먹는 모습인데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오늘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조금 더 끌렸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중소형주 중에서 아주 조그만 거 말고 어느 정도 시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규모 있는 중소형주, 이런 쪽으로 중대형주 봐야 되겠죠. 그런 종목군 쪽에 관심을 오늘 많이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이 일단은 대형주에서 중대형주, 중소형주 이런 쪽으로 옮겨갔다라면 당분간은 그쪽에서 추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추세가 바뀌는 것 같다 생각이 든다라면 또 대형주들의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뭐 대형주 조금 밀렸다고 매도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자,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기다리면서 내 차례가 올 때를 잘 포착하고 그 시점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보다 많은 이야기들은 오늘 저녁 방송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9시요. 네, 유튜브에서만 진행됩니다. 저녁 9시 유튜브 무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따가 저녁 맛있게 드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